자, 이차 함수 이론을 한꺼번에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 쭉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차 함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쵸?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뭐 이제 그래프 그리지 말고 그냥 바로 갑시다. 첫 번째, 원점이 꼭지점인 포물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두 번째,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쵸? 이런 모양일 것이다. 세 번째, 양수일 때를 상상해보면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홀쭉해진다, 좁아진다. 그렇지? 그래프는 좁아진다가 되겠죠. 그렇죠?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가 더 있을까요? 원래 함수를 따지면 항상 기본적으로 따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의역이 뭡니까? 실수 전체예요. 공역은 뭡니까? 공역은 역시 실수 전체예요. y값이 될 수 있는 애들. 그쵸? 근데 이제 치역은 a가 양수이면 0보다 크거나 같고 음수이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굳이 뭐 치역은 안 쓸게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 다음에 꼭지점이 0,0이고요. 어쨌든 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이제 움직이겠죠. 평행이동을 합니다. 그쵸? 오른쪽 왼쪽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데 그 그래프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참고로 얘의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얘기하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보면 이렇게 바꿔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뭐 중학생 입장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일이죠. 그렇죠? 꼭지점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따가 얘와 얘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지금은 얘에 집중을 하면 얘는요. 꼭지점이 P, Q인 포물선이에요. 그쵸? 두 번째, 얘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어떻게 된다? 평행이동하게 움직이면 딱 겹친다 라는 거죠. 그쵸? 즉 어떤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 2차 함수의 홀쭉하고 넓적한 정도, 뚱뚱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쵸? A값만 같으면 평행이동하면 결국은 겹칩니다. 그쵸?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부호가 반대이면은 대칭이동해서 겹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저 최고차항의 개수가 다르다면 그치? 아무리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해도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형태가 다른 그래프라고 보셔야 돼요.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애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요 얘기는 이제 더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축의 방정식이 X는 P죠. 그쵸? 됐어요?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그래프에 얘를 축이라고 하는데 얘는 X는 P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이쪽에서 쓸 일이 있으니까 갖다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거꾸로 들어간다. 이게 중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고1을 선행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평행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분명 시험 문제에 어려운 문제들을 섞는다면 이 2차 함수에서 섞을 수 있는 게 이제 활용 문제하고 저는 이 문제라고 봐요. 이 문제를 섞는 게 선생님으로서 되게 올바른 행동이에요. 왜?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나오는 고3, 고1, 3월에 이 문제가 되게 잘 나오거든.
뭐냐면 얘의 부호에 따른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까지는 이제 다 잘 할 거라고 보고요. 얘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애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나와 있는 애는요. 저 왼쪽처럼 표준형으로 고쳐야 우리가 꼭지점과 그치? 꼭지점을 알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사실 뭐 얘만 봐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꼭지점을 구해야 그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얘를 이쪽으로 옮깁시다. 그쵸? 어떻게 옮길 거예요? 얘를 완전 제곱으로 만들죠. 자, 완전 제곱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의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이거의 반의 제곱 4a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제곱분의 b제곱이 얘랑 곱하면 4a분의 b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는 a의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많이 들어봤던 애입니다.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2차 함수에 이게 이제 우리가 고1까지 다 갔다가 다시 오니까 훨씬 이 식이 다양하게 보일 거야.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2차 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작으면 안 만나고 크면 만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y에다 0 집어넣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해니까 해가 두 개냐 한 개냐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조금 더 원론적으로 보세요. 조금 더 원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만약 a가 양수면 이게 꼭지점의 y좌표인데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야. 그러면 만약 지금 여기는 양수죠? 분모는? 여기는 음수죠? 얘가 만약 양수라면 어떻게 되죠?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겠네. 그치?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어떻게 돼버려요? 양수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안 만나겠네 라고 원초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그 y는 0 넣어서 그 2차 방정식의 두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도. 그쵸? 그래서 사실은 얘를 이렇게 바꿨을 때 얘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냥 d라고 쓸게요. 요렇게 쓰는 것까지도 외워야 돼요. 얘는 반드시 외워야 되죠. 왜냐면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애잖아요. 추계방정식 따질 때 결국은 고1 때 필요하니까. 근데 얘도 고3 때, 수능 때 많이 나왔어요. 이게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여기가 막 변수가 막 k제곱 빼기 3k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식을 외우는 게 편해요, 사실은. 어쨌든 고1, 고2가 외울 필요는 없어. 고1, 고2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할 얘기가 뭐냐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도 그래프의 모양만 보고도 저 a, b, c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a는 부호가 양수일 거예요. 그쵸? 이유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쵸? a는 양수, b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죠. 꼭지점의 x좌표가 음수니까 a가 양수이니까 얘는 양수여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a, b의 부호가 같으면 꼭지점의 x좌표가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는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이쪽에 있으면 a, b의 부호가 같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꼭지점의 x좌표가 이쪽에 있으면 a, b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외우기로 했다고. 그래서 같다 다르다 이렇게 외우자고. 이제 그냥 같다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c는 뭔가요? c는 y절편이니까 양수예요. 그래서 얘는 a, b, c가 모두 양수인 상황이네요. 여기까지 해결됐어요. 만약 요런 그래프라면 a는 양수일 거고 다르다의 영역이 왔으니까 p는 음수이고 여기가 c 값이니까 c도 음수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만 가지고도 a, b, c의 부호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꼭 꼭지점을 만들어서 풀지 않더라도 묻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래프의 모양만 보고 a, b, c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요. 만약에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부호를 묻는다면 이게 뭘 묻는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부호를 묻는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걸 뭘 묻는 거냐면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의 y값이잖아요. 즉 1이 여기 있니 여기 있니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1이 여기 있다면 1을 넣었을 때 y값이 음수니까 얘는 0보다 작겠죠.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1이 여기 있는 이런 그래프 상황이었다면 F1이 양수니까 얘는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 A, B, C의 부호를 묻는 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쉽고 그리고 오지선다의 입장에서 보면 보기에 들어갈 게 몇 개 안 되잖아. 그럼 나머지를 뭘로 찾아야 돼? 뭘로 찾는다고? 그렇다고 이걸 물어보놓고서 A, B가 뭐냐, A, C가 뭐냐, B, C가 뭐냐 묻는 건 너무 유치하잖아. 이렇게 묻는다고. A, B, C는 뭡니까? 그쵸?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얘의 부호를 묻죠. 얘는 뭐죠? 2를 집어넣었을 때의 y값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2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2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건 분명히 알려줄 거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의 y값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 묻고 또 잘 묻는 게 아이씨 산수가 안 되냐. 얘도 물어요. 얘는 뭡니까? 이건 x에다 뭘 집어넣든 여기가 이 앞에 개수가 붙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그치? 이거는 사실은 4분의 1을 뽑으면 얘에다가 속임수를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의 부호를 알면 얘도 아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C의 부호를 묻는 아주 원초적인 문제와 그거를 조금 더 복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수답, 이게 F1이지 사실은. 이게 F2고 요 식은 알고 봤더니 4분의 1의 F2였어. 그러니까 F2의 부호를 알아야지만 그 F2의 부호를 알게 저기다가 2가 어디라는 건 주겠지 당연히 조건을. 그런 식으로 부호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차 함수 기본 형태 표준형과 일반형. 표준형에선 꼭지점. 그치? 일반형에선 얘를 변형시키는 거 하나 묻겠지. 이거 근데 사실 너무 쉽잖아. 교과서에도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일반형에서 일반형만 보고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일반형을 아이씨 요렇게 바꿀 수 있니? 바꿨으면 그 결론을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는 쭉 기본적으로 와야 돼요.
이걸 알아야 결국은 이거 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써먹을 거야. 뭐 근의 분리, 뭐 근이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축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를 따졌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명확하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됐어? 됐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한 얘기고, 자, 거꾸로 어떤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자, 직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직선은요, 두 점만 주면 무조건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2차 함수는 어떨까요? 세 점을 줘야 되겠죠. 왜냐면 2차 함수 자체가 미지수가 3개니까 어떤 세 점을 주면 어떤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주면 반드시 2차 함수가 한 개 나와요. 됐어요? 물론 그 2차 함수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3개를 주면 안 되지. 이 경우는 안 나오지만 어딘가 주면 얘를 지나는 2차 함수는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쵸? 일직선으로 3개만 안 주면. 그러면 임의의 세 점을 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고요. 또 하나, 꼭 세 점을 주지 않더라도 꼭지점과 다른 한 점을 주면 얘도 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식의 입장으로 보면 얘도 미지수가 3개야. 그치? 그러니까 조건 3개를 줬지. 얘도 미지수는 3개야. 그런데 꼭지점을 알려줬다라는 건 PQ를 동시에 알려준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한 점만 더 알려주면 집어넣어보면 A 값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꼭지점을 알려주는 힌트가 있다면 이 식을 이용해서 이 2차 함수가 뭔지 구해야 되고, 꼭지점이 아니라 임의의 세 점을 알려주는 힌트가 있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해야 된다. 됐어요? 이게 이제 식 구하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밖에 없느냐? 얘를 자꾸 이렇게 변형하죠. 예를 들면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더라. 그러면 아, 얘가 0이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조건을 2개 주겠지. 꼭지점이 Y축 위에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 아, 얘가 0이구나. 그래 놓고 조건을 2개 주겠지. 그럼 그 2개 준 걸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줄 것이냐, 일반형으로 줄 것이냐, 꼭지점이라는 힌트를 주느냐, 아니면 그냥 꼭지점이랑 관계없는 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에다 집어넣어서 2차 함수의 식을 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돼요. 됐죠? 네. 끝. 요 정도예요. 2차 함수에서. 네. 끝. 네. 정리하시고 쭉 더 풀어보세요.